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불이 눈을 태우고 심장을 태우고 발끝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물을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으십니까? 밥을 먹어도 기운이 없으십니까? 소변에서 단내가 나십니까? 그것은 몸속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 불을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평생 이 병으로 눈이 멀 뻔하셨습니다. 물을 항아리로 드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으셨고 살이 빠지고 시력을 잃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살린 것은 내의원의 탕약이 아니었습니다. 수락관 상궁의 밥상이었습니다. 300년 전 왕실의 천연 인슐린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한 잔이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위장의 불씨가 꺼집니다. 혈당이 조용해집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증명된 성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당뇨가 왜 생기는지 불로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맹문동이 어떻게 그 불을 끄는지 알게 됩니다. 셋째, 오미자가 왜 반드시 함께여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혈당약을 드시면서도 늘 불안하십니까? 당뇨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드시고 싶은 것도 참고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셨지요. 그런데 조선의 한 여인은 말했습니다. 약보다 먼저 밥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불씨는 더 깊이 숨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그 여인의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방도가 없다고,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내의원에서 말할 때 그때 낙인 찍힌 죄인 여인 하나가 약초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현. 한때 왕실 수락관에서 식치를 담당하던 상궁. 그녀가 꺼낸 것은 탕약이 아니었습니다. 맹문동 그리고 오미자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의 밥상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봄볕이 내려앉은 한양 어느 사랑채. 장현이 먼저 들어선다. 연한 하늘색 한복 자락을 여미며 환자 곁에 무릎을 꿇는다. 대나무 바구니를 내려놓고 말없이 손을 잡아본다. 손이 뜨겁다. 입술이 갈라져 있다. 언제부터입니까? 석 달째입니다. 물을 항아리로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장현이 고개를 돌린다. 문가에 태준이 서 있다. 그가 먼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이미 같은 것을 보고 있다. 태준이 조용히 맥을 짚는다. 환자의 손목 위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춘다. 소갈증이요. 몸속에 비정상적인 열, 즉 화가 쌓여 진액이 바싹 마르는 병입니다. 장현이 그 말을 받는다. 불이 났으니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물이나 붓는다고 꺼지지 않습니다. 환자 가족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본다. 의원과 식치상궁이 함께 선 자리. 이 두 사람이 함께라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다. 장현이 바구니를 열기 시작한다. 태준이 동의보감을 펼친다. 장현이 그 옆에 나란히 앉아 함께 들여다본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깝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여기 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한 구절을 짚는다. 장현이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다. 맹문동은 위장의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그치게 한다. 세종대왕께서도 평생 이 소갈증으로 눈이 멀 정도로 고생하셨지요. 태준이 말을 잇는다. 살이 빠지고 물을 항아리로 드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장현이 고개를 든다. 눈빛이 깊어진다. 그런데 어이들이 탕약을 올리는 동안 수락관에서는 따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밥상이 왕을 살렸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웃는다. 이 여인이 말할 때마다 자신이 책에서 배운 것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습니다. 장현이 낮게 말한다. 그 뿌리를 오늘 저 환자에게 드려야 합니다. 태준이 답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선다. 장현이 바구니에서 약재를 꺼낸다. 옥구슬처럼 통통하고 흰 뿌리들. 태준이 곁에서 지켜본다. 맹문동입니다. 장현이 뿌리 하나를 태준의 손 위에 올려준다. 직접 느껴보세요. 태준이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촉촉하고 단단하다. 은은한 단내가 난다. 소갈증은 몸속의 불입니다. 이 불이 위장과 췌장을 태우면서 진액이 바싹 마르는 것이지요. 맹문동은 그 뜨거운 불씨를 식히고 진액을 다시 만들어내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동의보감에도 폐와 위를 윤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소.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탠다. 선조들의 지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군요. 장현이 뿌리들을 씻기 시작한다. 흐르는 물에 하얀 뿌리들이 빙글빙글 돈다. 오른손 손등에 낙인이 물에 젖는다. 태준이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약탕기를 가져온다. 둘이 함께 불을 피운다. 맹문동이 끓기 시작한다. 은은한 향이 방 안을 채운다. 장현이 두 번째 약재를 꺼낸다. 진홍빛 열매들. 태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본다. 오미자군요. 맞습니다. 장현이 열매 몇 알을 빛에 비쳐 보인다. 투명하게 빛난다. 맹문동이 단비를 내리면 그 비가 땅 밖으로 흘러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미자는 그 진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태준이 잠시 생각에 잠긴다. 생성된 진액을 붙잡아 두어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장현이 미소 짓는다. 세종대왕의 어이들이 위장의 불길을 잡기 위해 처방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맹문동이 불을 끄고 오미자가 꺼진 불이 다시 타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지요. 잠깐 지금부터 차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 3회 분량입니다. 맹문동 1015g, 오미자 10g, 물 1.5리터.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맹문동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먼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미자를 세척합니다. 오미자는 살짝만 헹궈줍니다. 너무 오래 씻으면 유효 성분이 손실됩니다. 맹문동 먼저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 1.5리터에 맹문동을 넣고 약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입니다. 불을 끄기 5분에서 10분 전에 오미자를 넣고 우려냅니다. 오미자는 오래 끓이면 떫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식힌 후 섭취하세요. 미지근하거나 차갑게 마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쉽지요? 태준이 오미자를 받아 약탕기에 넣는다. 진홍빛이 황금빛 탕에 번진다. 아름다운 주홍빛, 왕실의 천연 인슐린이군요. 태준이 낮게 말한다. 장현이 고개를 든다. 그 눈빛이 따뜻하다. 함께 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깊었다. 약탕기에서 탕이 익어가는 동안 장현과 태준은 환자 옆을 번갈아 지켰다. 태준이 등잔 앞에서 동의보감을 펴놓고 무언가를 적는다. 장현이 그 옆에 앉아 약재를 정리한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만이 가진 고요함. 힘들지 않으시오? 태준이 묻는다. 눈은 책에서 떼지 않은 채. 환자가 낫는 것을 보면 힘든 줄 모릅니다. 장현이 답한다. 태준이 붓을 내려놓는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한다. 장현 씨가 가르쳐준 식치 덕분에 나는 탕약으로 고치지 못했던 것들을 고치게 되었소.
장현이 손을 멈춘다. 이 말이 얼마나 오래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녀는 안다. 태준 씨의 진맥이 없었다면 저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촛불이 흔들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일렁인다. 창 너머로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 그 너머의 고요. 새벽 무렵 환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거치기 시작한다. 장현이 맹문동 오미자탕을 백자 찻잔에 천천히 따른다. 주홍빛 탕이 잔 안에서 일렁인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른다. 태준이 환자의 맥을 다시 짚는다. 손가락이 멈춘 자리에서 그의 눈이 조용히 빛난다. 맥이 고르게 돌아오고 있소. 장현이 잔을 두 손으로 받쳐 환자에게 건넨다. 오른손 손등에 낙인이 보인다. 환자의 아내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환자가 한 모금, 두 모금, 눈을 감는다. 속이 편안하군요. 태준이 장현을 바라본다. 눈빛에 말이 담겨 있다. 장현이 그 눈빛을 받으며 잔잔하게 웃는다. 이 순간을 위해 밤을 새운 것이다. 위장의 불씨가 꺼지고 있습니다. 장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뿌리가 회복될 겁니다. 밖에서 첫 새소리가 들린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환자가 눈을 뜬다. 갈증이 가셨다. 손이 뜨겁지 않다. 눈앞에 안개가 걷혔다. 살 것 같소? 가족들이 눈물을 쏟는다. 며느리가 장현의 두 손을 꽉 잡는다. 은인이십니다. 두 분 모두 진짜 은인이십니다. 태준이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본다. 그가 혼자였다면 이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탕약과 식치가 함께여야 했다. 그것을 이 여인이 가르쳐 주었다. 장현이 일어서며 태준 곁으로 걷는다. 나란히 선 두 사람. 이번에도 잘 되었습니다. 장현이 말한다. 언제나처럼. 태준이 답한다. 그 입가에 드물게 웃음이 인다. 다음엔 어디로 가십니까? 장현이 바구니를 들며 묻는다. 장현 씨가 가는 곳으로 가겠소. 바람이 창호지를 살랑인다. 흰 꽃잎 하나가 열린 문 사이로 날아 들어온다. 두 사람이 나란히 봄 들판을 걷는다. 장현은 대나무 바구니를, 태준은 약초 다발을 들고 흰 꽃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선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현이 걸으며 말한다. 병은 뿌리에서 오고 치유도 뿌리에서 온다는 것을 내의원의 의관들이 탕약을 다리는 동안 수락관의 상궁들은 밥상을 다듬었습니다. 그 밥상이 진짜 궁중 비법이었습니다. 태준이 걸음을 맞추며 말을 잇는다. 맹문동 한 뿌리가 위장의 불씨를 끄고 오미자 한 줌이 꺼진 불이 다시 타오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백세 건강은 거창한 약에 있지 않습니다. 장현이 고개를 든다. 눈이 맞다. 매일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것도, 기력을 채우는 것도,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멈춰서서 봄 들판을 바라본다. 말이 없어도 충분한 시간. 맹문동 향이 바람에 실려온다. 기력을 채우고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셨나요?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위해 다음 시간에도 가장 귀한 재료를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합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